자, 이번 시간에는 그 수학 기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선형대수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기 전에 먼저 많이 사용하는 썸과 프로덕트에 대한 부분을 좀 수학 기호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은 이제 합계를 나타내는 거고, 네, 프로덕트. 자, 요거는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프로덕트는 이제 곱한 값을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썸은 이제 전부 합계를 의미하는 거고, 프로덕트는 이제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이제 행렬에 곱할 때도 뭐 내적이 있고, 그냥 외적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적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프로덕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의 수를 그냥 합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 기호는 보통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 개의 썸, 썸은 여러 개의 수를 연속하여 더하는 것, 어, 더하는 것.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요거는 여러 개의 수를 연속하여 곱하는 곱하는 연산이라고 할게요. 예, 이거 더하는 연산, 네, 그걸 썸이라고 하죠. 뭐 썸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프로덕트는 예, 예, 이 분야에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처음 많이 듣지 않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프로덕트. 예, 여러 개의 수를 연속해서 곱하는 연산. 근데 요거는 이제 그리스 문자를 이용을 해서 근데 요거는 썸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문자 아, 시그마를 이용을 합니다. 시그마. 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그리스 문자 파이를 이용을 하죠. 참고로 이제 시그마는 뭐 여러분들 그 수열 계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예,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가요? 자, 지금 요런 기호, 요게 이제 시그마죠. 요게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 파이는 이제 보통 요런 소문자로 많이 보죠. 우리 이렇게 파이.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대문자로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건 이제 시그마, 보통 파이, 3.14 뭐 표현할 때 이제 파이를 이용하죠. 자, 지금 요 파이는 이런 식으로 대문자 파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제가 지금은 여기 이제 기호를 보여드리기가 참 애매해서 자지간 음, 자 요 파이나 시그마와 같은 이런 수학 기호들은 지금 여기서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요 썸은 네,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는 파이라고 하는 파이 대문자죠. 이 파이는 요 파이 시그마 파이는 소문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요거 이렇게 소문자로 시그마는 어떻게 표현하죠? 요게 대문자예요. 시그마는 그죠? 요게 시그마는 대문자인데 소문자로는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이렇게 예, 시그마 이걸 시그마로 읽죠. 그리스 문자로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리스 문자 파이 시그마 자 그러면 보통 그 이거를 읽을 때는 시그마 파이로 읽지를 않고요. 얘를 썸으로 읽어요. 썸 썸으로 읽고 얘를 뭐를 파이로 읽지 않고 얘는 프로덕트로 읽습니다. 읽을 때
실제로 읽을 때 시그마 파이로 읽지 않고 썸과 프로덕트로 읽는다. 자, 사용은 시그마 파이 문자를 사용하는데 읽을 때 시그마를 사용하나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읽을 때는 sum 얘도 파이를 사용하나 읽을 때는 product 예, 그리수 문자가 아니죠. 그리스 문자 파이를 사용하나 읽을 때는 product 여기 밑에다 적을까요? 읽을 때는 프로덕트로 읽는다. 자, 됐죠? 여러 개수를 연속하여 더하는 연산. 시그마를 사용하나 읽을 때는 sum.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요 시그마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렇게 시그마 하고 i는 1부터 n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여기 x1 플러스 x2 플러스 쭉 반복 계속 여러 개의 수가 계속 나오죠. x 여기 n까지의 합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때의 요 문자의 번호를 의미하는 이 번호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덱스는 보통 알파벳 이와 같은 소문자 i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i 대신에 다른 걸 써도 상관없습니다만 i라든지 또는 j라든지 j 또는 k, l 여기 소문자죠. 소문자 k, l 그리고 m, n 소문자 i나 j, k, l, m, n을 인덱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의 의미는 뭐예요? 요거의 의미는 i가 1부터 n까지고 즉 x1부터 x2, x3, x4 땡땡땡땡에서 xn까지 그렇죠? xn까지의 합을 이렇게 기호로 표기를 합니다. 되죠? 이게 이제 시그마, 이 시그마 이걸 뭐라고 읽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 학창 시절에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이걸 시그마로 많이 얘기를 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썸이라고 하는 용어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sum product라고 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 대문자 파입니다. 자, 이 파이는 뭐라고 읽는다? 예, 수학에서는 프로덕트로 읽는 것이 맞다. 그래서 i는 1부터 역시 n까지 들어가고 요거는 뭐와 같은가요? x1 곱하기 x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x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수를 연속해서 곱하는 어떤 그런 연산을 이와 같이 그리스 문자 파이를 이용하는데 실제로 읽을 때는 i는 1부터 n까지 프로덕트 이렇게 읽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썸과 프로덕트를 사용한 수식은 자, 요 응용에서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sum i는 1부터 4까지 표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i가 이렇게 있어요. 인덱스 i. 그럼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요거는 자 i가 1이니까 요 i도 1이 되겠죠. 그러면 i가 1씩 증가하면서 4까지의 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i는 1부터 4까지의 합. 그래서 요 i가 바로 해당 1, 2, 3, 4가 되는 거죠. i가 1씩 증가를 해서 4까지 가는 거니까요. 그거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j가 1서부터 j는 1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가 3까지다. 3 그리고 x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썸에 대한 설명할 때 좀 잘못 설명을 드린 게 있네요. x를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썸은 i는 1서부터 썸 n까지 하고 여기 x가 빠졌었네요. xi 약간 밑에 여기 x i 하고 그리고 처음에 설명드릴 때 여기가 x1 플러스 x2 이렇게 됐어야죠. 플러스 xn xn 이렇게 되죠. 프로덕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프로덕트도 여기에 x를 빼먹었어요. xi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i는 1서부터 n까지 해서 곱하기 할 때 x1 곱하기 x2 곱하기 좀 마우스 상태가 안 좋아서 글이 쓰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곱하기 xn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x를 처음에 설명드릴 때 요 부분을 좀 빼먹었어요. 제가 요 부분을 빼먹었습니다. 네. 다시 정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xj가 되겠죠. 이 경우에 j가 아니라 그냥 이런 경우가 있어요. x인 경우가 있어요. x인 경우가. 이렇게 x인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해요? x를 3번 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x 똑같은 x 값을 3번 더한다. j에 대한 인덱스에 대한 따로 기재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쵸? 뭐 요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k는 1서부터 예를 들면 4까지다. 그럼 요 앞에 상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2하고 k 이런 경우에는 뭐 이건 어려운 건 없죠. 2 더하기 k가 2일 때는 4니까 4 더하기 그 다음에 3일 때는 6 더하기 4일 때는 8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그거의 값을 못 더해준 어떤 그러한 연산이 되겠죠. 자, 뭐 이것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치더라도 자, 이제 이게 썸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실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이라면 일종의 그 이중 포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수학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i는 1서부터 예를 들면 여기가 2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썸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j는 1, 그 다음에 3까지 요게 이제 안쪽
반복문, 요게 바깥쪽 반복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이중 반복문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i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i, j, i 플러스 j가 있다 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i가 1일 때 j는 1부터 3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i가 1일 때 j는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i가 한 바퀴 돌 때 j는 몇 바퀴를 돌아요?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중 폼과 같은 어떤 그런 수학 기호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i가 1이면 j는 1, 2,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i가 1일 때 i 1 플러스 1 여기다가 1 플러스 1 더하기 i가 1일 때 j는 3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1 플러스 2 i는 계속 1이에요. 그 다음에 i는 1 플러스 3까지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이 j가 3까지 다 돌았으니까 그 다음에 i는 2가 되는 거죠. 2까지니까. 그럼 요 밑에다가 적어주면 i는 2 플러스 1 더하기 2 플러스 2 더하기 2 플러스 3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이런 표현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개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우리 이 기호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즉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프로덕트는 자, 이렇게 프로덕트 보통 뭐 L이라고 하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L은 1 인덱스 중에 그 다음에 3까지 그리고 L2 L2가 아니라 L 제곱이죠. L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L 제곱. 그러면 L이 1일 때 1제곱 곱하기 보통 곱하기를 점으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L이 2일 때는 2제곱이 되죠. 2제곱 곱하기 3일 때 3제곱. 자, 요거의 곱이 바로 지금 현재 요 프로덕트에 해당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덕트도 역시 두 개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프로덕트를 예를 들면 M은 1서부터 3까지 3.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해서 M은 4, 4에서 5, 5까지 그리고 여기다 M을 곱하고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M이 아니라 N이 되겠습니다. N 요 부분 좀 수정을 할게요. N은 4 그죠? 자, 그리고 N 플러스 2N N 플러스 2N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 경우에는 자, M이 1일 때 N은 4에서부터 5까지 도는 거죠. 따라서 M이 1일 때 1 플러스 2니까 1 플러스 2N이니까 N은 4부터죠. 그럼 2 곱하기 4는 8이 되겠죠. 8 요거 곱하기 그 다음 5까지 돌아야 되죠. 그러면 M이 1일 때 1 플러스 2, 5, 10이죠. 2 곱하기 5는 10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m이 2일 때는 어떻게 해요? 2일 때는 2 플러스 8,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2 플러스, 자, 2 플러스 10이 되겠죠? 2 플러스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3까지 계산해 줘야 되죠? 자, 그러면 곱하기 밑에서 적을게요. 이번에는 3이니까 3 플러스 8 곱하기 3 플러스 10. 자, 요 전체의 값, 요게 바로, 예, 요거 해당 요 프로덕트에 대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썸 프로덕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기호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변수를 표시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 개의 변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는 1서부터 컴마입니다. x는 1서부터 컴마 x2 컴마 땡땡땡땡 여러 개의 x에 대한 변수를 적어주는데 이 변수가 n개까지 있어요. 요렇게 n개까지 여기 컴마요. 컴마 x는 1서부터 n개까지. 그러면 요렇게 예를 들면 일일이 이걸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알기 쉽게 기호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죠? 짧게 줄여서 요거는 x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하고요. x i에서 x는 n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도 표현하죠. 요거를 그냥 xi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학에서는 xi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또 줄여서 또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기호로 표현한다면 x 1서부터 콜론 n 이렇게 표현합니다. 콜론 n. 글 쓰기 힘드네요. 네, 이렇게요. 이 콜론이에요. 콜론. 자, 그래서 이러한 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수학 기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짧게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자, 수학 기호. 요거는 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수학 기호는 뭐 웬만한 건 다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뭐 전체행렬 나타낼 때 이렇게 이제 알파벳 문자 t를 이용을 하죠. 네, t를 이용하는데 요 t 같은 경우에 그리스 용어로 타우라고 그럽니다. 타우라고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요거 뭐죠? 요거 자 요거 오메가라고 그러죠. 어, 오메가 그 다음에 D에 해당되는 델타. 그러니까 ABCD에서
A는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 알파, 그 알파라고 그러죠.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소문자로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베타는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알파는 뭐 이건 다 아실 거고요. A, B, C 뭐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그다음에 델타가 D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소문자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아니라 표경 D와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죠. 요 델타. 자주간 이렇게 이제 많이 사용하고요. K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있죠? K는 카파로 읽죠. 카파.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썸 프로덕트에 대한 기호, 그리스 문자 시그마와 그리스 문자 파이를 사용한다. 읽을 때는 썸과 프로덕트로 읽는다. 여러 가지 사용 예를 보여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수학 교식을 제가 여기서 메모장에서 좀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그 예제를 교환 형식으로 해서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